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과연 이 사람과 이 음식과 나는 잘 맞는 것일까? 나의 체질은 무엇일까? 궁금하신 적 많으셨죠?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알약톡톡2 한방으로 알아보는 건강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체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의사 이광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선 체질하면 사상의학, 사상체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이고 또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사상체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고유한 한의학 학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경도 함흥의 동무 이재마라는 선생님께서 1893년에 창제한 하나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고유한 체질에 따라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설을 펼치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소양, 그다음에 태음, 소음. 여기서 네 가지 체질로 나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이 사상 체질을 나누는 기본적인 근거는 크게 외모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양인 체질, 그러니까 태양인과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외모로 본다면은 인체 상부 쪽이 더 발달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격적으로 본다면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음인 체질, 그러니까 태음인과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 체형으로 본다면 상체보다는 오히려 하체가 발달된 체형이고, 성격적으로 보면은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내성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음체질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두부를 베듯이 딱딱 잘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양인 기질이 뭐 60%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소음인 기질도 뭐 30%, 태음인 기질도 10%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을 더 중요시 했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 체질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차라는 것은 크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사상 체질을 논할 때는 한의사와 꼭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특성을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정확한 내 체질을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을 속단할 수는 없는 만큼 절대로 자가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 체질별 특성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알면 보이는 체질, 체질별 외모와 특징입니다. 우선 네 가지 체질 중에 태양인의 외모와 신체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놨는데요. 이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상체, 하체의 밸런스를 보게 되면은 상체가 하체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발달된 체질이죠. 네, 늠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돋보이는 것이 머리가 가장 네.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하고 이 목덜미 부분이 아주 발달된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그리고 판단력이 빠르고, 그리고 또 약간 독재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웅심이 굉장히 강한 체질이고, 그리고 또 남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하고, 자기 마음과 맞지 않게 되면 대개 보면 우리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선배들 중에 굉장히 범접하기 어려운 무서운 선배가 있죠. 카리스마 있는 예. 그런 선배들이 대개 보면은 태양일 가능성이 많겠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하 중에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끝까지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한번 틀어지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태양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히틀러도 태양인에 가깝고요. 나폴레옹도 좀 태양인에 가깝고, 우리 그 한화의 김성근 감독도 태양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취적이고 혁명가적 기질이 있는 만큼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 중에 태양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신체적
특징과 성격까지 이 체질로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소양인을 좀 살펴볼까요? 근데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태양인처럼 이 상체가 많이 발달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된 체형이고요. 그리고 주로 가슴 쪽이 발달된 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의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은 대개 보면은 약간 안정이 안 되고 좀 가볍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소양인 체질의 걸음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소양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보다는 남의 일을 더 많이 도와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밖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남의 빚 보증 같은 것도 잘 서주는 경향이 있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회식 장소 같은 데 가면은 술을 막 먼저 빨리 몇 잔 마시고 좀 취하고, 또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자기 순서도 아닌데 막 그 마이크 뺏어 가지고 노래 한 곡만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막 두세 곡 부르고 기분 좋으면은 탁자 위에 올라가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부부 싸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칼로 물 베듯이 그냥 금방 풀어지는 스타일이 소양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물로 비유를 하자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되게 이제 우리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도 잘 내고 또 이제 금방 풀어지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개그맨 중에 박명수 씨가 소양인 같아요.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또 이제 김병만 씨도 소양인처럼 느껴지고, 우리 송혜 선생님도 소양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중개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서비스업 계통에,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일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탤런트보다는 개그맨 쪽에 더 어울리는 그런 직업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소양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음인 살펴볼까요? 보게 되면은 이 허리하고 엉덩이 쪽이 굉장히 발달된 체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과 코, 귀 이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윤곽이 뚜렷한 그런 체질이라고 보면 되시겠고,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을 빨리 안 하고요, 천천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량이 좀 풍부한 그런 체질이 태음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개 이제 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듬직하고 우리가 불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다가 한번 폭발하면은 굉장히 크게 화를 내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변화를 싫어하고요, 약간 보수적이고, 자기가 좋아도 표시를 잘 안 하고 싫어도 표시를 안 하고, 그리고 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은 한참 뭐 트로트로 분위기 좋은데 혼자 가곡 부르는 스타일. 이런 사람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데이트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대개 보면은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태음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대표 인물로는 이광현 선생님이 계실 것 네.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사상 체질 우리 강의하시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네 사람을 부르더니, 이제 저도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교단했었는데 제가 태음인의 표상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저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 시진핑도 전형적인 태음인이라고 봐지고요. 북한의 김정은도 제가 볼 때는 태음인의 전형적인 표상이고, 김준현 씨가 네. 전형적인 태음인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그 우먼 중에는 이국주 씨가 태음인 같아요. 정치인 중에는 안철수 국회의원도 제가 볼 때는 태음인 쪽에 가깝게 봐집니다. 이게 뭐 딱 어느 체질만
가지고 있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는 없어서 예. 지금 딱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그쪽 성향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인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음인만 남았는데요. 소음인은 어떤가요? 이 소음인은 딱 보는 순간에 균형 잡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조금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그런 네. 느낌이 들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네. 이 몸이 머리를 들고 있기에 무거운 것 같이도 네. 느껴지고. 그래서 되게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체질보다는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가요? 뭐 미스 코리아 나온 사람들 보면은 소음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조곤조곤하게, 조용하게, 논리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항상 논리로 설득이 돼야만 마음을 열지 논리가 설득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당신 10년 전 얘기부터 꺼내놓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런 사람들은 소음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할 때 항상 지는 이유가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결혼하기 전부터 제 잘못을 지금도 치부책에 적어놓은 것처럼 계속적으로 리바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죠. 대개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치밀하죠. 침착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참모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독일의 칸트가 소음인 같아요. 제가 뭐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도 소음인 범죄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가혜란 아나운서도 소음인에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용하시네요. 소음인은 치부책에 적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둡니다. 자, 외모와 성격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체질별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면 보이는 체질, 두 번째는 체질별 위험 질환입니다. 네, 체질별 위험 질환 우선 태양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태양인은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나요? 태양인은 체질적으로 폐대간소라고 해가지고 폐 기능은 아주 좋은데 간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인 같은 경우는 호흡기 계통은 튼튼한 반면에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하체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 같은 것이 잘 걸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체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 불임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절염뿐만 아니라 하체 무력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태양인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하체 위주로 질병에 걸린다는 건데 네. 그런데 이 간이 작다면 네.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은 그 술을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과로를 심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간에 부담을 주는 음주 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은 항상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고요. 원래 이 양인들은 술을 잘 못 마시는 체질들이에요. 왜냐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열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소에 열한 체질인 태양인이나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약주를 그러니까 음주를 할 때 많이 못 먹고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태음인이 술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친구들 중에 2차, 3차 꼭 가는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빼빼 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좀 드물고요. 굉장히 좀 두툼한 체질들 이런 사람들이 2차, 3차까지 가고 마지막에는 해장국으로 마무리하는 체질들이 되게 그런 체질들입니다. 네, 태양인과 태음인이 술 친구가 됐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열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술 중에도 열을 띠는 술이 있고 몸을 차게 하는 술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건 좀 골라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술 중에서도 이제 술은 기본적으로 열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독주 같은 경우에는
더 양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한 중국 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 소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술 중에서도 더 열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 가지고 찬 맥주 같은 경우에는 덜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인이나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더라도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맥주나 와인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술을 드실 때 항상 차게 해서 드시면은 술의 열한 성질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양인의 위험 질환 살펴보겠습니다. 소양인도 똑같이 하체를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네,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비대신소라고 해가지고 비장의 기능은 강한 반면에 신장 기능은 굉장히 약합니다. 이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불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화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그것이 상열이 되면은 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화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태음인의 위험 질환 살펴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방에서 비습 체질, 살찔 비자, 습기 습자 해가지고 몸이 뚱뚱한 체질인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간대 폐소라고 해가지고 간 기능은 아주 왕성하지만 폐 기능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기라는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천식을 가지고 있는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비습하다 보니까 성인병을 가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중풍이죠. 중풍 환자를 보게 되면은 약 한 50% 이상이 태음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음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순환기 계통 그리고 성인병을 조심해야 되는 네. 거군요. 자, 소음인 살펴볼까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신대 비소라고 해가지고 신장 기능은 강한 반면에 소화기 계통인 비위 기능은 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많이 먹고 싶어도 체질적으로 많이 먹지를 못해요.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꼭 다음에 탈이 나는 사람들은 소음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제 만성적으로 복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대개 소음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왕들이 정력제로 많이 썼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의 보양식이 되겠고요. 소음인한테 좋은 음식이 바로 그런 수족 냉증을 치료해 주는데도, 태음인은 어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태음인들은 몸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한 체질이네요.